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댓글은 정지수님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오늘 영상 안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팔란티어 실적 보다가 현타가 와서 여기에 적어봅니다. 미주님 채널 몇 년째 감사히 구독 중인데 모멘텀 투자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설명해 주셔도 그런가 보다 하고 피부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팔란티어 실적 나오고 시간 외에서 뛰어오르는 것을 보며 이래서 모멘텀 투자가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비로소 드네요. 팔란티어가 지금보다 훨씬 저가일 때 매수해서 홀드 중입니다. 수익률로는 300% 가까이 되고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긴 해요. 근데 떨어질 때마다 주어서 이제 팔란티어랑 비슷하게 투자금이 들어간 다른 주식, 애증의 마이크론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듭니다. 팔란티어가 줄기차게 오르는 걸 지켜보면서 비싸다 하며 추가 투자를 너무 망설였거든요. 오르는 종목 무지성으로 따라 사는 것은 금물이지만 충분히 분석해서 모멘텀 좋은 종목에 과감하게 진입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오늘에야 들었습니다. 결국 마인드셋을 바꿔야 하는데 떨어지는 애들 줍는 건 상대적으로 쉽고 반대는 어려운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결혼기념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늘 감사합니다. 라고 아주 진정 어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팔란티어 주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아주 비슷했거든요. 제가 팔란티어 어닝콜 컨퍼런스를 정리하면서 이제 포스팅을 하나 올렸는데요. 거기에 제가 적은 미준의 한마디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제 팔란티어 어닝 발표 이후 20% 이상 주가가 폭등하는 것을 보면서 팔란티어에 투자하고 있다는 기쁨보다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투자 비중을 늘리지 못한 실수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투자 전략을 수립했더라도 계획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못한다면 탁월한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향후에는 모멘텀에 집중하는 미준 투자 전략을 조금 더 철저하게 실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팔란티어 추가 매수하는 것은 이렇게 말보다 쉽진 않았습니다. 워낙 PER도 높고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많았고요. 또 주가가 너무나 많이 단시간에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미준 채널에서 팔란티어를 매수하고 포트폴리오에 넣고 할 때는요, 주가가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뭐 $14, $15. 그게 이제 2023년 중반이었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팔란티어 주식을 계속해서 모아 나갔었는데, 문제는 이게 $30가 되고 $40, $50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요, 조금은 겁이 나죠. 아무래도 너무 단기간에 몇 배 이상 오른 주식이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투자 근육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경험이 향상되면서 가까운 미래에는요, 비슷한 기회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댓글 남겨주신 정지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2월 5일 준비된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두 가지 정도의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처음으로 시장의 폭은 좋지가 않았죠. 떨어진 종목의 수가 올라간 종목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요. 우리가 애정하는 매그니피센트 7은 일제히 상승을 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종목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부진을 보였던 엔비디아 역시도 1.71% 상승했고요. 따라서 매그니피센트 7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좋았다라고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떨어진 종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일제히 상승한 이유는요,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아무래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진 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을 시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뉴스부터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트럼프가 국경 군대 합의 이후에 멕시코의 관세를 1개월 유예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 역시도 한 달 동안 트럼프가 이제 캐나다 쪽에 부과되는 관세를 유예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관세 발표 때문에 일제히 하락했던 테크주들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이 남아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무역 긴장 고조로 인해서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를 발표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약간은 형식적이긴 합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부담을 줄 만한 그런 관세 정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3% 올라갔고요. S&P 500은 플러스 0.72,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1.35%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폭을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좁아졌죠. 자, 어제 마감 이후에 46.91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의 수가 단기적으로 추세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는 적다는 거죠. 따라서 아직은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모멘텀이 약화된 종목이 더 많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공포 지수도 아직까지는 200일 이평선 위쪽에 가 있죠. 17.21, 약간 하락은 했는데요. 변동선 지수가 완전히 안정세를 보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다음에는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공포 탐욕 지수는 39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시장의 공포감이 만연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초이스 스탁의 마켓 스코어는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 51을 가리키고 있죠. 따라서 아직은 관망세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주온 탑픽의 성적입니다. 미주온 탑픽은 그동안 급락했던 종목이 일제히 반등하면서 긍정적인 수치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특히 가장 위쪽의 팔란티어는 무려 23.99% 폭등을 하면서 어닝 결과가 대단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6.18, 이로써 크레도 테크놀로지는요, 일주일 만에 무려 31% 이상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로 앱러빈이 플러스 4.06, 구글이 플러스 2.56, 테슬라 플러스 2.2, 브로드컴 플러스 2.16, TSMC 플러스 2.13, 아마존 플러스 1.95, 엔비디아 플러스 1.71, 탈렌 에너지 플러스 1.5, 메타 플러스 0.96,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35%로 상승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네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비스트라가 어제 0.12%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비트코인이 0.7% 떨어지면서 97,670에 가 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3.41, 마지막으로 B2가 5.43%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선택한 기사는 팔란티어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팔란티어 어닝을 분석해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팔란티어 어닝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팔란티어 어닝에 대한 월가의 반응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주가는 화요일 장에서 23.99% 급등했고 4분기 실적과 전망이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탄사를 받았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목소리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팔란티어 주가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재확인했고요. 목표 주가를 90달러에서 무려 1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21%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들은 AI 시장이 더 많은 상품화된 솔루션으로 복잡해짐에 따라서 팔란티어의 가치 제한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요, 최근에는 AI 애플리케이션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요, 다 상품화된 솔루션.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범용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맞춤형이 아니라 여기저기 갖다 쓰는 여러 가지 AI 애플리케이션이 넘쳐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팔란티어는 약간 다르죠.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 제한이 더욱더 돋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요, 상용 제품 유통업자에 비해서 AI 부가가치 창출 기업에 더 많은 시장 가치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죠. 따라서 상용, 즉 범용 제품보다는 AI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에 점점 더 많은 시장 가치가 부여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부가가치 창출 기업으로 남을 것을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들은요, 성장세가 의미 있게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이번에 상향 조정했다. 무려 125달러까지 올렸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고요. BOFA, 이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팔란티어가 2024년 전체 기대치를 뛰어넘었다라고 언급했고요. 2024년은 단지 드레스 리허설에 불과했다. 드레스 리허설은요, 이제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 엄청났는데 S&P 500에서 주가 상승 1위가 팔란티어잖아요. 근데 이거는 드레스 리허설에 불과한다. 따라서 실제 공연은 2025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회사는 세계가 AI와 기술 혁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요, 팔란티어가 상업 및 국방 시장 모두에서 이러한 혁명을 가능하게 하고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분석가들은요, 정부 효율성 부처, 이번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랑 같이 만든 부서죠.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줄여서 도찌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서가 정부 효율성 촉진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 시장에서 일반적인 견해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정부 효율성 부서가 새롭게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서 팔란티어 역시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모간 스탠리의 전망입니다. 팔란티어 등급을 원래 매도로 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도 60달러에서 95달러로 굉장히 크게 상승 조정했고요. 산지싱이 나옵니다. 산지싱이 이끄는 애널리스트들은요, 팔란티어의 성장률이 3분기에 플러스 30%에서 4분기에 무려 36%로 그것도 6분기 연속 상승했다. 굉장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성장은요, 미국의 상업 부분이 64%, 미국의 정부 부분이 45% 성장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상업 부분도 좋고 정부 부분도 좋고 두 가지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간 스탠리는요, 팔란티어의 2025년 1분기와 연간 매출 성장률을 각각 플러스 35%에서 36%, 그리고 연간 성장률은 31%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20% 중반의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따라서 모간 스탠리는요, 지금 시장의 평균적인 성장 예상보다 훨씬 더 가속화된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산지싱과 그의 팀은요,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으며 2025년 전망이 더 밝아진 것을 감안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하락 요인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원래는 매도를 주고 있었잖아요. 매도를 주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망이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어두워질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은요, 엄청난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상향 조정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 중립이잖아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고평가다. 너무나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매수를 줄 수는 없다라는 주장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제프리즈입니다. 제프리즈는요, 언더퍼폼, 매수가 아니죠. 매도 등급을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를 28달러에서 6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브렌트 틸이 이끄는 애널리스트들은 팔란티어가 4분기에 매출 신기록을 세우고 대부분의 매출 지표에서 성장 가속화를 달성하는 등 뛰어난 실적을 거두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프리의 애널리스트들은 펀더멘털이 견조했고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의 비즈니스의 모멘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매출 전망치는요,
2024년에 29% 대비 31%의 성장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2025년에 더 많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팔란티어의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성장률을 50%로 가속화해야 된다. 따라서 2028년 매출 추정치에 18배까지 올라가야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브렌트트리 이끄는 제프리즈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언더퍼폼에서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성장률 가지고는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정당할 수 없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어제 팔란티의 어닝을 보고 AI 애플리케이션 주식이 일제히 상승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AI의 혁명이 드디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건너간다. 왜냐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어닝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팔란티의 어닝을 보면서 실제로 AI 수혜주들이 돈을 벌고 있구나. 이게 실제 가능한 일이구나. 이러한 확신이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사운드 하운드 AI가 10.32% 올라갔고요. C3 AI가 플러스 8.20, 세렌스가 6.16, 앱 러빈이 플러스 4.06이고요. 스노우플레이크도 3.6%,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플러스 2.50,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2.42% 상승하면서 애플리케이션 종목들이 대체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종목도 몇 개 있는데요. 인투이트, 트윌리오, 헙스폿, 워크데이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그 밖에도 어도비라든지 페이지듀티, 센티널1, 깁랩, 옥타, 제타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현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테크주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어닝 결과가 2개 발표됐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이었고요. 두 번째는 AMD인데요. 두 종목 모두 안타깝게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 발표 이후에 7.27% 주가가 하락했고요. AMD 같은 경우는 더 좋지 않죠. 8.84% 급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의 어닝 결과는요, 비교적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AI 목소리로 조금 있다가 두 종목에 대한 어닝 결과를 읽어드리겠다. 이렇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메타로 넘어갑니다. 메타가요, 12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사상 최장 연승 행진을 보이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기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메타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의 주가는 투자자들이 소셜미디어 대기업의 인공지능 전략에 환호하면서 12회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사상 최장 연승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주가는 1% 상승 중이다. 세션이 끝날 때까지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페이스북의 소유주는요, 이 기간 동안 2,35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추가하면서 시가총액을 거의 1조 8천억 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2조 달러가 멀지 않았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연속으로 주가가 상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한 상승 추세를 메타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 거죠. 마크 저커버그 CEO는 지난주에 메타의 AI 비서가 업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될 것을 예측하면서 올해는 메타에게 정말 중요한 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요. 메타는 또한 2025년에 AI 관련 투자에 무려 650억 달러를 배정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2022년 11월 저점 대비 700% 가까이 상승한 메타는요, 지난주 대부분의 기술 주식을 뒤흔든 딥시크 AI 업데이트의 순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분석가들이 메타의 라마 시리즈 AI 모델이 중국의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오픈소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 자, 지난주에 딥시크 때문에 이제 주가가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메타는 오히려 지금 10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딥시크가 메타와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지금 인공지능의 폐쇄형 모델보다는 이렇게 메타의 라마처럼 오픈소스가 오히려 발전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메타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오픈소스 모델에 집중하는 유일한 회사로 매우 유능해 보인다. CFRA 리서치 애널리스트 안젤로 지노의 의견이고요. 따라서 궁극적으로 딥시크 모델은 메타가 AI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고 투자 수익을 더 빠르게 실현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타 잠재력 관련해서 예전에 공유했던 기사의 미준 한마디를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잠재력으로 평가했을 때요, 저는 현재 미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커다란 미래 성장성을 가진 종목이 세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 그리고 마지막은 메타인데요. 메타를 선정한 이유가 여기 설명이 돼 있죠. 애플이 18년 전에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구축했던 하드웨어의 바탕으로 독자적인 생태계를 메타가 스마트 안경으로 재현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메타가 스마트 안경이라는 차세대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할 수만 있다면요, 메타의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무려 77%를 확보하고 있는 메타의 독보적인 사용자 수 33억 명이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메타가 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렇게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에서 만약에 독보적인 위치만 차지할 수 있다면요, 애플보다 훨씬 더 위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게 메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애플의 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수는요, 2024년 기준으로 약 22억 명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로 이미 33억 명 이상을 확보했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용자를 과연 하드웨어로 옮겨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스마트 안경이라는 인공지능의 새로운 하드웨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애플의 하드웨어 생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기업은요, 현재로서는 메타가 유일하다. 왜냐하면 테슬라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고가의 자동차를 판매하잖아요. 따라서 자동차를 가지고 애플을 넘어서기는 조금 어렵죠. 물론 한 대당 매출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하드웨어 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은 이 안경, 스마트 안경으로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메타가 유일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를 옮겼을 때 1월 21일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죠. 밑으로 내려가서 주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그때 주가 차트가 횡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한 2달 가까이 갇혀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메타의 주가가 이 박스권을 뚫고 나갔습니다. 자, 그때 메타가 상승 돌파하는 부분이 $640 부근이었는데요. 주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는 거죠. 자, 일단 메타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3중 바닥을 찍고 주가가 상승하는 중이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중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도중에 전고점을 만났잖아요. 근데 전고점을 뚫어버렸죠. 따라서 지금 전고점을 뚫은 거 역시도 굉장히 커다란 호재였고요. 기술적으로 볼 때 여기 보시면요, 삼각형을 만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은요,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일정하고 하락 추세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저점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승형 삼각형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역시도 굉장히 고무적인 패턴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패턴에서 주가 상승을 점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돌파를 한 다음에 주가가 무려 10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주가 차트의 분석이 어느 정도 효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최근에 미주원 타픽에 포함된 탈렌 에너지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탈렌 에너지를 매수하라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탈렌 에너지는 월요일 거래에서 4.3%, 화요일에는 1.5%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탈렌 에너지의 서스퀘어나 원자력 발전소와의 수익성 높은 AWS 데이터 센터 계약,
그리고 새로 제안된 RMR 요금, 마지막으로 전력 가격 상승 전망을 근거로 해서요. 매수 등급과 253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탈렌을 커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탈렌 에너지를 다루지 않았던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드디어 커버를 시작했고요. 처음으로 준 투자 등급이 매수였다. 그리고 목표 주가 역시도 지금 현재 주가에서 1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근거는 세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과의 데이터 센터 계약이 굉장히 대규모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력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 제안된 RMR 요금이다. RMR 요금은 조금 어렵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RMR은요. Reliability Must Run의 약자인데요. 전력망 안정화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정정 방지를 위해서 특정 발전소에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탈렌 에너지는 PJM과 독점 협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게 되었다. PJM은요, 미국의 최대 전력 시장입니다. 펜실베니아, 뉴저지, 메릴랜드의 전력망을 얘기하는데요. 무려 13개 주에 관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최대 전력 시장과 지금 전력망 안정화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이 바로 탈렌 에너지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얘기하고 있다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현재 AWS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계약은요. 960메가와트의 10년짜리 전력 구매 계약입니다. 2027년부터 에비타 수익에 1억 1천만 달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이것은 굉장한 상승세다. 자, 그리고 또한 탈렌 에너지는요. PJM 전력망에 9.9기가와트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공급 제약과 수요 증가로 인해서 높은 가격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로스 파울러가 얘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PJM 같은 경우는요. 여기 나와 있죠. PJM은 실시간 가격이 변동합니다. 전력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지역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수요가 올라가면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 회사의 독특한 RMR 계약은요. 안전하고 증가하는 수익원을 제공한다. 승인 대기 중인 이 계약은 2025년 5월부터 2029년까지 약 1억 1천만 달러의 수익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로스 파울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탈렌 에너지는 용량 경매에서 6기가와트 이상을 입찰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경쟁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입찰이니까요.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가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스 파울러가 보기에는요. 2027년에 회사의 에비타 수익에 2,800만 달러를 추가할 수 있는 300달러 메가와트 퍼 데이 용량을 계산하고 있다. 이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PJM과 펜실베니아 주지사 조시 사피로가 나오는데요. 새로운 가격 상한선 그리고 규칙 제한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은 시장 역학을 정확하게 반영할 것이다. 지금은 인공지능 때문에 전력이 너무나 모자르잖아요. 따라서 수요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규칙 제한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지금 상한선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I 앱, 딥시크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공간은요, IPP, 독립전력 공급업체를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탈렌 에너지처럼 독립전력 업체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더 급격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로스 파울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우버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우버는 참고로 오늘 어닝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조금 이따 제가 주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주가 차트가 지금 급등 추세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과연 우버는 오늘 어떤 결과를 발표하고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제이슨 헬프스타인이 이끄는 오픈하이머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우버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8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요.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인베스팅 프로 데이터에 따르면요. 현재 우버 주식은 공정 가치에 근접해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최근에 우버를 최고 추천 종목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로보택시 기술 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발생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버는 한때 미주온 탑픽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잠깐 빠져나갔는데요. 이렇게 모멘텀이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로보택시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발생되면요. 우버의 주가는 무조건 떨어졌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결 고리를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러한 로보택시 관련 뉴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은요, 우버에 대한 투자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우버 주가가 연초 대비 10% 이상 상승하면서 나스닥의 상승 추세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모멘텀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은요, 로보택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이 기술이 오히려 우버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완전자율 주행 시장을 독점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은요, 또한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커다란 진전이 없게 되면요,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열광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12개월에서 18개월도 아니죠. 올해 안에 무언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6월 달에 지금 로보택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번만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펜하이머는요, 우버의 현재 밸류에이션이 2026년 예상 에비타의 13배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우 낮은 수준이죠. 따라서 합리적인 주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들은 우버의 4분기 실적이 예상과 일치만 하게 되면 특히 모빌리티 부분에서 받쳐주기만 하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85의 목표 주가는요, 2026년 예상 에비타의 16배 배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16배까지 받게 되면 경쟁사 대비해서 2% 정도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나타냅니다.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요, 이 정도 프리미엄은, 그러니까 2% 정도 주가가 더 가치를 받는 것은요, 우버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예상 성장률이 11%이기 때문에 경쟁사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성장 추세다. 따라서 이 정도 2% 정도 프리미엄은요,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장률을 감안하면요, 모빌리티 및 배달 분야의 또 다른 기업인 도어대시에 비해서는요, 무려 21%나 할인된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우버의 주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 우버는 여러 발전 사항의 중심에 있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회사에 다가오는 실적 보고서는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벤치마크는 우버 주식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JMP 시큐리티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우버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강력한 매출 성장과 재무 건전성을 언급하면서도 웨이모로부터의 경쟁 증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웨이모랑 우버는 파트너십도 결성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의 기업이 이 엄청나게 커다란 자율주행 시장을 독점할까? 이 부분은 약간 의문부호가 붙는다.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TD코인입니다. TD코인은 우버에 대해서 $90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고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에비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목표가를 $96에서 $93로 낮추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우버는 또한 최근에 일부 법률 회사와 의료 클리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가짜 자동차 사고를 연출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실시하면서 뉴욕의 무과실 보험 정책을 악용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굉장히 작은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는요, 지금 펀더멘털도 그렇고 주가 차트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일단 레이팅을 보시면요, 퀀트 스코어가 4.51을 가리키면서 강력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D고요. 성장률은 A+, 수익률이 A+고요. 모멘텀이 C+, 리비전이 B+입니다. 따라서 한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던 모멘텀이 중간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드디어 강력 매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멘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는 26가지 지표 중에 한 가지만 매도고요. 10가지는 중립, 15가지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 지수도 62.89니까 아주 적당한 수준에 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가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6개월 차트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오랫동안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횡보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횡보를 보이다가 돌파를 하게 되면요, 메타처럼 신나게 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메타의 주가 차트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래쪽을 보시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삼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제는 위에서 돌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70달러 부근에 지금 굉장히 좀 단단한 저항선이 하나 걸쳐져 있는데요. 이 저항선을 약간 돌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만약에 어닝 결과가 좋기만 하면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우버 주식이다. 물론 어닝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보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우버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연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지,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다시 요 횡보하는 박스권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투자 매매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미래를 예측하면서 하는 투자는요,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크잖아요. 따라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멘텀 전략이 가장 안전하다.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해서 매수하고 떨어진 종목은 매도함으로써 오히려 예측하기보다는요, 대응하는 전략을 사용하면서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모멘텀 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구글 어닝 그리고 AMD 어닝의 총 정리인데요. 기사 길이가 좀 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 목소리를 닮은 AI 목소리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경영진 메시지. 순다르 피차이 CEO는 AI의 발전과 구글 클라우드 및 유튜브의 연간 총 매출액 1,100억 달러를 바탕으로 4분기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비자 및 개발자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제품의 통합된 제머나이 2.0 모델과 같은 AI 인프라의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서컬 투 서치 및 디프 리서치와 같은 새로운 AI 기능은 전 세계적으로 검색 기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개발자와 고객을 위해 제공되는 제머나이 2.0 플래시를 통해 AI 혁신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피차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말하며 제품과 플랫폼 전반에 걸쳐 AI의 한계를 뛰어넘을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인 펠립 신들러는 검색 및 유튜브 광고를 중심으로 구글 서비스 매출이 1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튜브의 광고 수익 성장률 14%는 미국 선거 관련 광고, 소매업, 금융 부문이 주도했습니다. CFO 아나트 에시케나지는 알파벳의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96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률이 32%로 확대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4분기 248억 달러의 잉여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가이던스? 알파벳은 2025년 자본 지출에 약 7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참고 시장 컨센서스 597억 3천만 달러이며 그중 1분기에 160억에서 18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시케나지는 이 투자의 대부분은 AI와 클라우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서버와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기술 인프라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영진은 2025년 1분기의 외환 영향과 2024년 1분기 대비 1일 적은 매출일로 인해 잠재적인 매출 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회사는 검색과 클라우드 분야에서 AI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지만 새로운 용량 배치 시기에 따라 클라우드 수익 성장에 잠재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무 결과 알파벳은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965억 달러로 분석가들의 예상치인 966억 7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 2.15달러는 분석가들의 예상치인 2.13달러를 웃돌았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전년 대비 30%의 매출 성장을 달성하여 4분기 매출이 120억 달러에 달했고 영업이익률은 17.5%로 개선되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미국 선거 캠페인과 연말연시 소매업 지출의 영향으로 14% 증가한 10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소매업 광고 매출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기간 동안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은 728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연말까지 현금과 유가증권은 9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Q&A, 브라이언 노악, 모건 스탠리, 검색 분야의 AI 발전과 수익화 궤적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는 AI 개요가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으며 2025년에는 프로젝트 아스트라와 같은 기능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참고 아스트라는 구글은 새로운 AI 비서, 더그 암무스 JP모건, 클라우드 성장 둔화와 용량 제약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에시케나지는 AI 제품의 공급과 수요가 아직도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언급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본 지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라스 샌들러 바클리즈, TPU의 비용 효율성을 경쟁사와 비교하여 질문했습니다. 피차이는 비용 효율적이고 고성능의 AI 모델 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알파벳의 풀스택 최적화를 강조했습니다. 켄 가웰스키 웰즈파고, 제머나이 사용 및 수익화 확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피차이는 유기적 채택과 파트너십을 통한 성장을 언급했으며 수익화는 현재 무료 등급과 구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네이티브 광고 통합에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I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자연스러운 광고 노출, 여행지에 대한 질문 여행 관련 앱 추천, 센티멘트 분석, 분석가들은 AI 혁신, 검색 수익화, 클라우드 성장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어 약간 긍정적인 어조를 보였습니다. 질문은 또한 용량 제약과 미래의 설비 투자 강도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경영진은 특히 AI 발전과 인프라 투자에 관해 자신감 있는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피차이는 2025년은 검색 혁신의 가장 큰 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장기적인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 경영진은 AI 기반의 성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환율 영향 및 클라우드 변동성과 같은 단기적인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분기별 비교 2024년 4분기에는 구글 서비스 및 클라우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영업이익률이 3분기 31%에서 32%로 개선되었습니다. 유튜브 광고 매출 성장률은 3분기 12%에서 14%로 가속화되었습니다. 2025년 자본 지출 가이던스는 이전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여 AI와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어조는 3분기의 긍정적 전망에서 장기 성장 기회와 단기 제약에 초점을 맞추는 혼합적 전망으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AI 통합 및 수익화 전략에 대한 경영진의 신뢰는 일관되게 유지되었지만 진화하는 소비자 참여 추세가 강조되었습니다. 리스크, 클라우드 인프라의 용량 제약으로 인해 수요가 새로운 용량 배치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경우 성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환 변동 등 거시 경제적 역풍이 2025년 1분기 매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AI 분야에서의 경쟁 심화와 검색 계약과 관련된 잠재적 규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효율성 향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본 지출과 감가상각 비용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수익률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 알파벳은 AI 혁신과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 부문의 견고한 성장에 힘입어 2024년 4분기에 강력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계획된 자본 지출이 750억 달러에 달하는 이 회사는 지속적인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여 AI와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강조했지만 분석가들은 용량 제약과 거시 경제적 영향에 대한 단기적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채택이 확대됨에 따라 알파벳은 기술 및 운영 투자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서즈 티커 AMD는 AI 컴퓨팅 분야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어 코프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데이터 센터 사업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했습니다. AMD는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매출이 2자릿수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엔비디아의 매출이 2배로 증가한 AI 업계에서 이 정도로는 투자자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후 이 칩 제조업체의 주가는 시간 외에 거래에서 8%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주식은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 1.1% 하락했으며 지난 1년간 이미 31% 이상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AMD의 4분기 전체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현재 분기에 대한 견실한 전망을 제시했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 수치가 다른 결과를 가려버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AMD의 AI 장비 진출이 모멘텀을 잃었다는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고 이는 분석가와 투자자들의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또한 최근 몇 주 동안 더 저렴한 접근 방식을 가진 중국 스타트업의 등장으로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은 4분기에 3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수치이지만 애널리스트들은 40억 9천만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에 이 사업부가 184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에 비해 46%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분기에 AMD는 인텔의 PC와 서버 시장 점유율을 빼앗았지만 이 분야는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PC칩은 지난 분기에 23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추정치인 19억 9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AMD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 중 일부를 설득하여 그들의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에 자사의 AI 제품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AMD는 여전히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AMD가 AI 모델 개발을 돕는 가속기 칩을 통해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이 부문 매출은 연간 1000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AMD의 4분기 총 매출은 24% 증가한 76억 6천만 달러로 추정치인 75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상대로 1.09달러 특정 항목 제외였습니다. 가이던스를 살펴보면 AMD는 이번 분기의 총 매출이 68억 74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평균 70억 4천만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AMD는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2025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모든 제품군에 대한 수요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사수 최고 경영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과 EPS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중반부터 더 나은 제품을 출시하여 하반기 매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MD는 2025년 상반기 AI 칩 매출이 2024년 하반기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제품 전환의 과정을 겪고 있다. 라고 리서수는 말했습니다. PC 시장에서는 시장이 한 자릿수 중반의 비율로 성장할 것입니다. AMD의 PC 사업부가 시장 전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AMD의 미래 가속기 칩에 대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객들의 관심도도 높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는 지난달 미국 대기업들이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로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새로운 하드웨어에 대한 막대한 지출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AMD와 엔비디아를 포함한 인공지능 관련 주식의 매각을 촉발시켰다. AMD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의 게임 콘솔용 맞춤형 프로세서를 공급합니다. 이 사업부는 현재 세대 기기의 수명 주기가 끝나가면서 판매 부진을 겪었습니다. 게임 매출은 4분기에 59% 감소한 5억 6,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최근 우버 주식이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것처럼 AMD 주식 역시 언젠가는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심 종목 리스트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PEG 비율이 0.78까지 하락할 정도로 AMD의 밸류에이션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저항선이 구축되어 있는 128에서 130달러 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시점에는 재진입을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